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뭐 결혼 생활 따지고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그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긴 했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려 4명이나 되는 시누이들과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시가 식구들과 싸우고 등을 돌리게 되면서 중간에서 남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든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쪽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에게도 마냥 좋은 감정만 남아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가 식구와 제 등살 사이에서 힘들었을 남편을 생각하면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먼저 저희 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 차곡차곡 늘려놓으셔서 지금은 부모님 명의로 집도 있고 작은 건물도 하나 있어서 노후 준비까지는 잘하신 편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물려받은 것 없이 빈손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남편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는데도 사람 됨됨이와 성실함 하나 보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모아놓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신랑과 시댁이 당시에 여윳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할 때나 혼수 맞출 때도 친정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그래도 처갓집에 손 벌리면 남자가 기가 죽는다며 한 번도 저나 남편 앞에서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친정이랑 가까이 살았지만 저희 신혼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으셨고 집으로 오라가라 마음대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 생일이라도 되면 일부러 밖으로 불러내서 고기도 사주시고 생일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면서 제 남편을 나름대로 생각해 주셨어요. 사위사랑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저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좋아하셨고 남편 역시도 친정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잘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어쩌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합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뿐인 남자라서 빨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받는 월급을 모두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고 해요. 누나들과 여동생이 만들어 놓은 빚도 대신 갚아주고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쭉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면서 집을 나왔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뒤에서 제 욕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진작부터 저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서 너는 집안의 하나뿐인 장남인데 네 와이프가 엄마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 욕을 하고 그런 누나들에게 남편이 맞서 싸우면서 제 편을 들어주다가 집안에서 완전 나쁜 놈, 불효자식으로 낙인 찍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누나들과 여동생이 다들 조금씩 성격이 있는 편이라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동안 얼마나 이리저리 시달리며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의 3명의 누나들과 하나 있는 여동생은 또 다른 시어머니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다들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혼자 살고 있는 엄마에게 전혀 신경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멀리 사는 시누들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자주 찾아온 적도 없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용돈도 거의 보내질 않았습니다. 지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남편과 제게만 효도하고 살라며 협박을 해댔습니다. 시누들 4명은 모두 결혼했지만 다들 자기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시누들이 다 모이면 서로 자기 남편 욕을 해대고 자기 시댁 욕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맞춰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저희 시누들은 자기 남편의 단점만 크게 보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자처해서 살더라고요. 시누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집에서 쫓겨나 소박 맞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시누들도 답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식구들 사이를 편가르고 이간질하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이리저리 말 옮기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 악담을 하고 소문을 옮기고 다니다가 욕을 먹고 지금은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 없으세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신혼집도 해주고 혼수도 보태주는 걸 보시고 생각보다 돈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게 없나 은근히 바라셨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돈한테 뭘 받았다느니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도 하길래
오히려 얄미운 마음이 들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선물 보내드린다는 것도 제가 중간에서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돈이 알량한 재산 조금 있다고 자기 아들이랑 시댁 집안을 무시한다며 혼자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이랑 결혼 초기 1년 만에 밑바닥 본선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어울리고 이야기를 섞다 보면 저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내가 참고 져주면서 잘해드리면 결국엔 시댁에서도 나를 예뻐해주고 남편과도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보고 먼저 시댁에 잘해라. 그러면 나중에 다 그게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 말씀도 틀린 거였어요. 허구한 날 제 뒷담만 하는 시누이들과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제게 전화해서 잔소리와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 하루하루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욕을 먹은 날에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저 대신 시누들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고 싸워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는 주둥이가 가볍고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못된 인간이라고 또 욕을 들어먹어야 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댁과 그 모양으로 지내는 바람에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게서는 그 어떠한 다정한 말이나 생일에도 선물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고 단순히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 애한테까지 시어머니나 시누들이 용돈 한 번 주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설날에 남들 다 받는 세뱃돈마저 아직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서 돈 쓸 곳이 없다며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이 그래도 은근슬쩍 자기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동안 본인 용돈 조금 빼고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래도 결혼 자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은 모아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통장에 1,0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나는 결혼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정도로 모아둔 돈이 없을 줄은 몰랐어. 최소한 빌라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게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벌고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차반 시댁 상황이었는데도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면서 시댁에 흠잡힐 일 없게 잘해줘야 한다며 예단만 해도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는데도 그거 받고 시어머니가 예단비 너무 적다고 저를 불러서 서운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어머님 댁과 4명의 시누들 몫으로 이불 세트까지 사서 챙겨 보내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정도로 해줄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하나하나 너무 아깝네요. 제가 받은 거 없이 할 만큼 했는데도 시누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결혼식 며칠 남겨두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 시누들이 저한테 너는 결혼을 날로 먹으려고 드냐면서 집안 형편에 비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해온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처럼 없는 집안이면 말도 안 해. 너희 아버지는 건물주라면서? 근데 어떻게 꼴랑 이불 한 채 보내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로 봐주는 건데 진짜 이건 아니지. 그 이야기 듣고 남편이 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 손목을 끌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당시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화가 잔뜩 나서 너희들 그따위로 할 거면 절대 결혼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제 결혼식까지 엎어지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들에게 자기가 결혼할 여자 데려오면 친동생처럼 잘해주고 시집살이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하더니 왜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못 잡아먹어 난리들이냐 화를 냈고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시누들과 시모는 결국엔 그 화살이 저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신혼집도 제 돈과 친정부모님 돈으로 얻었고 혼수도 그렇게 했었는데 신축세 아파트에 입주하는 저희를 보며 시어머니는 은근히 그 집에 같이 살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부터 남편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남편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월급을 다 가져다 줬으면 됐지 왜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한테 의지하려 하느냐고 합가제의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쯤 하면 그쪽에서도 그만했어야 하는데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정말 집요하게 우리 부부한테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며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에게 너가 집안의 장남인데 왜 혼자 불쌍하게 사는 엄마를 안 모시냐고 하다 사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중에는 저한테도 전화해서 집안의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어쩌네 하며 온갖 욕을 해대는 통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온 식구들이 서로 욕하고 싸우고 집안 꼴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는 통에 저도 부모님 볼낯이 없고 남편은 너무나도 창피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엔 친정 부모님도 사돈댁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 화가 났었지만 남편이 친정에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가진 거 없는 저한테 귀한 딸까지 내어주시고 사위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은혜도 모르는 저희 엄마와 누나들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희 집안일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기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더 큰일 만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억지를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일단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날에는 어머님은 물론이고 시누들 넷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나요. 뭐 할 말도 없는데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저도 괜한 잔소리 듣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딸인데 제 뱃속에 있을 때 병원에서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알려줬더니 몇 시간 후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너는 아이 하나밖에 안 낳는다고 하더니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냐며 벌컥 화를 내셨습니다. 너 우리 집안대 끊어놓으면 알아서 해라. 첫째가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둘째 계속 낳으면 되는 거야. 나 봐라. 나도 4번 만에 아들 낳았잖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 어머님 딸 중에 둘은 아들 없이 딸만 낳았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태교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까지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는 딱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남편이 혼자 병원 가서 수술하고 오더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둘째 못 낳게 되었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7순이 넘고 이제 몇 년 후면 8순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더 이상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시누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결국엔 어머님을 저희 보고 모시라며 통보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올케가 집도 제일 좋잖아. 집에 방도 많은데 우리 엄마한테 하나 내어주고 같이 살아. 저희 집이라고 해봤자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리고 막말로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십니까? 그러지 말고 자식들끼리 돈을 보태서 요양병원이라도 보내드리자라고 했더니 정말 살면서 먹은 욕 중에 가장 많은 욕을 그날 먹었어요. 요양병원? 우리 엄마 아픈 것도 없는데 무슨 요양병원이야? 아니, 자기들도 모시기 싫으면서 왜 본인 엄마를 저한테 떠넘깁니까? 집에 애랑같이 셋이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와중에 어머님까지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진짜 그 일로 최근 반년 정도는 매일같이 신우와 시모에게 욕먹고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견디고 어떻게든 정신 붙잡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건만 드디어 얼마 전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씻는 동안 식탁에 올려둔 남편의 핸드폰이 자꾸 울리더라고요. 누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카톡을 하는 건가 해서 살펴봤다가 정말 그날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야, 진짜 500만 빌려달라니까? 누가 달래? 빌려달라고? 네 마누라는 너가 벌어온 돈 다 어디에 쓰는데? 친정에 몰래 빼돌리는 거 아니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첫째 신우가 남편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돈 없다고 하자 저보고 돈 빼돌렸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괜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더니 그 뒤로 시댁 식구들 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머지 신우들까지 전부 합세해서 남편한테 제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는 누나들 말 잘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네 마누라가 문제야. 완전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다니까? 착한 아들이고 누나와 엄마 말이라면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불려시 같은 여자를 만나서 착한 동생이 변했다느니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바람에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서 당장 저랑 이혼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제 욕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언제 돌아가시냐, 돌아가시면 재산을 빼돌려서 이혼하라는 둥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는 6년 내내 실컷 냈으니 더 이상 낼 화도 없었고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다 지겹고 그냥 다 끝내고만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친척들이 있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제가 한 번 더 참고 넘어가봤자 분명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거고 이 사람들에게서 인연을 끊고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남편 몰래 변호사 상담받고 저 혼자 이혼할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욕을 다 모아서 고소를 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었지만 그 지옥 같은 집에 혼자 남을 남편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기로 하고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절대로 저와 이혼하고는 살 수 없다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하라고 싹싹 빌었어요. 왜 누나들과 엄마 때문에 이혼해야 하느냐고 제게 울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남편과 다시 살아볼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나 지금까지 많이 참고 살았잖아. 당신도 나랑 우리 딸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이혼해줘. 양육비 같은 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만 챙기고 살아. 남편은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서류에 도장 못 찍겠다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출을 했어도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그냥 평소처럼 아이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몰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전부 자기 잘못이라며 그동안 본인 욕심 때문에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게 결코 당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자기도 양심이 있는데 더 이상은 저를 붙잡아 둘 수 없다고 펑펑 울면서 그날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저와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이고 지금 사는 집까지 다 뺏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가 식구들이 다 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동안 자기들이 미안했다며 저를 말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돈 벌어다 준 게 몇 년인데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아파트는 줘야 한다면서 억지 생떼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 와중에 남편 생각하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않겠다고 배려했는데 끝까지 개념 없이 구는 시가 식구들 때문에 좋게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외출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전화를 받고 10분 만에 달려온 남편은 정말 눈이 뒤집힌 한 마리의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마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었던지 어머님은 놔두고 신우들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고 전부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버리더라고요. 그동안 누나들에게 쌓여있던 분노를 담아 처절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특히 누나들이 아닌 어린 막내 신우는 남편이 뺨도 몇 대 때렸고 어머님이랑 다른 신우들이 전부 붙들어 말렸지만 힘으로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내 얼굴 보는 것도 창피하고 아이 앞에 아빠로 있을 면목도 없다면서 짐을 챙겨 나가버렸고 시가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한번 자기 없을 때 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는 정말 누나 동생들 제삿날이고 어머님과도 영영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라 경고했어요. 그렇게 제 6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신우들이 많긴 했지만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시가 사람들도 결국엔 저를 며느리로서 예뻐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신우가 넷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결혼을 말렸지만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신우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볼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제야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애초에 서로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절대로 시가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냥 우리 부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저희가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했던 그들과는 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의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번 말다툼을 하게 되는 원인도 모두 신우들과 시어머니 때문이었고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시가 식구들이 남편에게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해서 제 험담을 해대는 시어머니에게서 남편과 제가 시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게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과 저희 가족만 지킬 생각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혼하면서 집이야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거니 그대로 저와 아이가 둘이 살게 될 것이고 남편과는 그동안 알뜰살뜰 살면서 모아왔던 예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하면서 그 예금도 남편에게 절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 와중에 그 돈을 어떻게 받겠냐며 거절하고 맨손으로 나갔습니다.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아이가 있으니 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시가 식구 중에 그 누구라도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헛소리를 하고 협박을 한다면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해버릴 생각이에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신우들과 한바탕 할 때 절대로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 부디 험한 꼴 보기 전에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누이가 많이 있는 모든 집이 전부 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시누와 좋은 시어머니도 요즘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시댁 운이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남편 복은 많이 있었지만 시댁 복은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결혼을 할 때 정말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래요. 본인이 정말 시누들과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